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네, 요즘 하늘은 높고 푸르고 게다가 햇살마저 좋아서 네. 어디론가 정말 소풍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햇살 좋은 가을날에는 그 야외에 나가서 시집 한 권 딱 펼쳐놓고 향 좋은 커피를 탁 마시면서 가을 남자가 좀 돼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가을 남자 추나. 너무 잘 뭔가 어울렸어요. 이야기가 이거 보세요. 이상해지네요. 추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저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어.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왜 비타민 D 주사 요즘 일부러라도 맞는데 저도 이번에 가을볕 좀 막 내리쬐려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 방금 한 말이 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글쎄요, 봄볕이 더 따가우니까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은 씨도 일단 며느리죠. 그쵸. 자, 근데 이 말에는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허. 자외선에도 UVA가 있고 UVB가 있어요. 네. 네. A 같은 경우는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하는데 어. 바로 봄 햇볕에 UVA가 더 많거든요. 우리 조사님들이 진짜 지혜로우셨어요. 우와, 그렇네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을볕이 우리 몸에 더 좋다 이런 얘기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가을 햇살 쬐러 나가 보고 싶네요.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우리 집 건강 주치 먼저 한유진 내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 대사내과 네. 전공이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당뇨병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죠?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중증 저혈당을 앓으면 치매는 물론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씀 맞고요.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증 저혈당, 그러니까 저혈당이 심각해져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증 저혈당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 향후 치매 발생 위험도가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사망 위험도도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그 중증 저혈당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는 사망 위험도가 약 5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니까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 당뇨라고 하면은 혈중 포도량이 이제 높으면 당뇨잖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가 중증 저혈당을 앓으면 치매, 물론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뇨병 자체는 혈중에서 그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만약에 혈당,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을 과다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거르신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에서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는 고혈당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혈당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의학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게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하다. 네. 궁금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얼마나 추적 관찰을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를 추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몇 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얼만큼 동의를 하실지도 솔직히 알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그걸 다 추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7년 동안 저희가 추적을 해서 당뇨병 환자에서 얼만큼 사망률이 증가하는지, 치매가 증가하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당뇨병.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도 증가하는데요.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지난 10년 동안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인에게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관리 수준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졸중,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지어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 신장 질환까지 당뇨 합병증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번 발생했다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당뇨 합병증.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당뇨하면 40대 이상 되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걱정하게 되는 국민 질환이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흔하기도 한데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거죠. 네, 당뇨병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당뇨병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률도 증가하게 되어서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3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주변에 보면 20, 3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소아당뇨로 또 고생하는 맞아요. 또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같은 집안에 3명이 당뇨를 앓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그 자녀까지. 어머나.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교수님, 진료비만 해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당뇨병 유병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 당뇨병에 대해서 드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 8천억 원에서 2020년 약 2조 9천억 원까지 이런 5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한국인에서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10년 동안 질병 부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관리 수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에서 6명만이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은 10명 중에 6명만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명이 치료를 잘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고 10명 중에 3명만이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당뇨병이 있으면 같이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는데 성인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3가지 모두 잘 조절되는 분은 총 10명 중에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제 합병증 때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당뇨 합병증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거의 모든 장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가 이전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것만큼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서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당뇨하면은 이 혈당 조절이 힘든 병,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혈당, 고혈당, 그리고 네.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당뇨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요. 몰랐습니다. 근데 특히 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당뇨는 어떤 당뇨인가요? 당뇨병은 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그리고 이제 모두 다 검사를 하게 되죠. 임신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성 당뇨병도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상 혈당으로 떨어져서 출산과 동시에 이제 혈당이 정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이후에 또 당뇨병이
이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후에 당뇨병 위험도가 70%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합병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요. 일단 당뇨 합병증은 일단 당뇨병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당뇨병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한다면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금 거기에서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뭐 당뇨 합병증에는 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만성 합병증은 대부분 혈관 관련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장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혈관 손상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간에서는 지방간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고요. 콩팥에서는 단백뇨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려서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당뇨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증상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눈에 나타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초신경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손이나 다리, 발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이제 뭐 벌레가 기어간다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너무 차가운 느낌을 느끼시는 이제 이상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 더 심해지면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병증은 결국에는 이제 발의 감각을 무뎌지게 해서 발에 상처가 나도 이 통증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게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이런 환자에서는 혈관 순환도 떨어지게 되어서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세균 감염도 쉽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당뇨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에서도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뭐 당뇨 합병증이 심장이나 눈, 간, 발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당뇨 합병증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검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당뇨 합병증의 선별 검사 방법은 각 합병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이제 2형 당뇨병 환자 기준으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당시 그리고 이후에는 매년 안과 검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당뇨병성 신장병증인 경우에는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최소 1년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검사 주기가 점차 짧아질 수가 있겠고요. 신경병증이나 혈관합병증 같은 검사는 이제 진단한 당시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더 증상이 이제 느끼시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각 과에 맞게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짜 혈당 조절이 정말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혈당이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혈당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폭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의 권고사항은 공복 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이고 최근 2, 3개월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이제 환자 개개인에 맞게 이러한 혈당 목표 수치는 변화될 수 있고요. 이 수준에서 잘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 당뇨병의 합병증의 위험도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특히 혈관 관련 합병증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준을 너무 과도하게 낮추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 위험도 때문이죠. 우리 몸이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배고픔, 떨림, 식은땀, 두근거림 등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저혈당을 알게 되어서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잦은 저혈당이 반복되게 되면 이러한 저혈당 인지 자체를 감소시켜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증 저혈당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혈당성 혼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저혈당성 혼수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사망 위험도도 높고 대부분 혼수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저혈당이 고혈당만큼 좀 위험해 보여요. 좀 겁도 나고요.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치료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미루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물 치료도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바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 당뇨 합병증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고 이런 합병증이 너무 진행되게 되면 혈당 수치를 나중에 정상으로 되돌려도 진행한 합병증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2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에서 합병증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뇨병을 아는 순간 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한 그런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 분비와 뭐 관련성이 깊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이 용어 자체에 병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인해 고혈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에 케톤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 케톤이 몸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발생한 고혈당으로 탈수가 진행하게 되고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한 고혈당이고요. 대부분 당뇨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지내시다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당뇨병 환자인데 인슐린을 맞지 않으시거나 약을 드시지 않아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는 폐렴, 농양, 폐혈증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감염증이 있겠고요. 과다하게 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가 않는 이제 급성 췌장염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등이 이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우리 몸에 네. 케톤이 쌓여서 몸이 산성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네. 앞에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네.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이것도 굉장히 낯선 용어예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가능하겠죠? 네, 급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인 경우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입원을 하셔서 충분하게 수분 공급,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링겔을 맞으시면서 인슐린을 사용을 하고 전해질이 불균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해질을 교정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 급성 합병증 치료의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당뇨는 네.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당뇨 합병증은 혹시 완치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급성 합병증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급성 합병증이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 이모도 그렇고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많은 합병증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던데 아까 이게 시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당뇨병에 걸려서 10년 정도 지나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라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10년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진단 당시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느끼시는 증상이 없으셔서 10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합병증은 걸려도 이 증상이 대부분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은 이제 처음으로 진단받으셨을 때 첫 5년 동안은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위험도가 낮아서 진단을 받고 5년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는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유병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검사를 바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당뇨 망막병증이 진짜 자칫하면은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명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직접적인 눈의 이상을 제외를 하면 이 당뇨병이 성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당뇨병이 있으면 실명 위험도가 20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심근경색도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 다양한 곳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평소 우리 그 몸 그 부위가 특별히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당뇨병에서는 이제 고혈당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이 당뇨병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진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심혈관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당뇨병 때문에 동맥경화까지 네. 생긴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무서운데 네. 이외에 조심해야 할 합병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지방간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근감소증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말고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오늘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네. 예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혹시 뭐 좋은 운동이라든지 예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당뇨 합병증은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시고 혈압을 유지하시고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동 요법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정도의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심폐의 기능도 조금 증진시키고 체중도 감량하시면서 삶의 활력도 조금 더 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운동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저혈당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혈당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과량 복용을 하시거나 식사를 거르시거나 활동량이 많아졌을 때 발생합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식은땀이 난다든지 떨린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허기가 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치료법은 우선 의식이 명료하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다면 주스나 콜라 한 2분의 3컵 정도 드실 수 있고 설탕이나 꿀을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한 숟가락 정도 드시거나 사탕을 서너 알 정도 한꺼번에 드시면 됩니다. 과일이나 밥, 빵 등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셨다면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측정을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같은 양을 한 번 더 복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도 혈당이 호전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평소에 당뇨 관리는 필수가 될 테고 그다음에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혈당 관리하는 것이 필수겠고요. 혈당 관리 기준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복 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이고 당화혈색소 기준에서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혈당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혈당을 거의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본인에 맞는 체중 유지하시면서 금연하시고 금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수시로 자신의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뇨 합병증과 그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한효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